오늘 리뷰는 바로 HG 코스믹 이라 블랙나이트 스쿼드 루드라 그리핀 알바레스트 전용기 건담 시드 프리덤에 등장해서 이제 명대사를 날렸던 어둠에 떨어져라 키라 야마토라고 했었던 바로 그 캐릭터가 탑승한 블랙나이트 스쿼드 루드라입니다. 기본적으로 초록색이지만은 이게 내부적으로 이제 에메랄드 컬러를 따와서 이제 에메랄드라고 부른다고도 해요. 기본적으로 앞서 리뷰했었던 이 시바와 관절은 호환을 하지만 외장 부분에서 좀 많이 변화가 있더라고요. 이후에 나올 이제 외판정 세트 같은 경우도 아마 같은 형태겠죠. 뭐 달라진 건 없을 테니까. 발매는 2024년 3월 23일 일본에서 처음 출시가 됐고요. 가격은 엔가로 2,700엔입니다. 그럼 바로 리뷰 보도록 할까요? 자, 이렇게 구성을 전부 다 꺼내봤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무장과 빈망토가 전부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전에 스티커 중에 하나를 이제 선택으로 붙이게 되어 있는데 이 눈 부분입니다. 보통은 1번이 기본이겠지만은 너무 왼쪽 눈을 너무 윙크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스티커 2번을 부착을 한 상태고요. 이따가 얼굴 볼 때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고요. 무장으로는 고에너지 빔 라이플, 기본적으로 이 센서 부분 파츠 분할과 스티커를 부착을 하게 되어 있고 좀 투박하게 각지게 생겼다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라이징 프리덤도 그렇고 되게 라이플 스타일들이 좀 각진 느낌과 좀 곡면은 거의 없는 느낌?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 그리고 루드라 같은 경우는 빔 라이플에 이렇게 수납용 조인트가 아예 고정이 되어 있는 형태고요. 패널 라인 자체는 심플한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쉴드 전부 다 파츠 분할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진한 초록색 부분, 밝은 색깔부터 해가지고 여기가 약간 그런 건가 보석스러운 느낌의 디테일인데 약간 그죠? 그리고 뭐 검은색도 분할이고 이 테두리와 함께 안쪽까지 한꺼번에 같은 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랑 팔에 고정하는 건 핀으로 하나 고정을 하게 되는데 요 바깥쪽이 이제 볼관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각도 조절이 가능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모빌 슈트 중참도 개인적으로는 이제 시드 시리즈의 이런 중참도 내지 이런 소드 계열들이 실검 안쪽에 이제 빔이 들어가 있는 이런 게 많잖아요. 뭐 엑스칼리버 뭐 아니면 슈베르트 게벨 아론다이트 등등등 많잖아요. 되게 좀 어찌 보면은 반갑다라는 그런 생각도 문득 들더라고요. 애초에 이 블랙나이트 애들이 그 자프트의 기술을 많이 사용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요것도 어찌 보면은 그 엑스칼리버의 그 강화판 내지 뭐 이후 후계 무장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손잡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요 검신과 다르게 파츠 분할되어 있는 형태고요. 디테일도 심플하게 잘 들어가 있고요. 검은색으로 검신 부분이 쫙 들어가 있고 끝부분에 검날 부분이 있죠. 여기가 파츠 분할로 되어 있어요. 추가적으로 이렇게 조립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형태더라고요. 당연하지만 빔 파츠 이렇게 빼놓을 수도 있고요. 빔 파츠도 위아래 구분이 있더라고요. 조인트가 짧은 쪽이 아래고 긴 쪽이 위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백팩에 수납하기 위한 조인트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조인트 자체도 약간 데스티니 건담 좀 떠오르긴 하는데 이런 식으로 관절이 총 3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백팩에서도 꽤나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 여기다가 이 손잡이의 중간 부분을 이렇게 슬라이드식으로 이렇게 밀어 넣는 식으로 수납을 하게 됩니다. 수납 방향이 이제 오른손에 쥐는데 수납 방향은 왼쪽에 있다라는 게 특징이기도 하죠. 거기다가 이 손잡이의 가드 부분이 앞을 향하게끔 수납하는 방식이라가지고 좀 독특하다라는 느낌도 조금은 있습니다. 이따가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빈망토 이전에 이제 블랙나이트 스쿼드 시바 했을 때 그 빈망토입니다. 그래서 그라데이션이 아주 잘 들어가 있는 거 지난번에 봤기 때문에 이번에도 멋들어진다. 그리고 안쪽이 좀 무광이고 바깥쪽이 유광입니다. 그래서 이 유광인 부분이 이제 뒤쪽으로 가게끔 바깥쪽을 보게끔 이제 장착을 하면 된다는 거 똑같고요. 그리고 작은 부품들이 정크가 남는데 이게 블랙나이트 스쿼드 시바에 쓰였던 겁니다. 가운데 있는 2개는 이제 흉부에 쓰이던 건데 이거는 루드라 쪽에는 쓸 일이 없어요. 그리고 백팩에 쓰이던 작은 날개입니다. 루드라는 이 작은 날개 대신에 그냥 마개로 막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대로 그냥 파츠 교환하듯 써줘도 상관은 없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은 블랙나이트 스쿼드 루드라 살펴보도록 합시다. 본체 한번 쭉 보면은 역시나
진한 검정색의 외장 그리고 포인트로 이제 초록색이 들어가 있다는 게 특징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뒤에 있는 백팩 같은 경우는 작은 날개가 있던 거 빼면은 시바 때랑은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외장도 시바랑은 다르게 좀 더 이제 좀 심플하달까? 막 이렇게 좀 더 막 층져 있는 거 없고 딱 이렇게 매끈한 그런 느낌? 그런 것도 좀 있어요. 그러면은 블랙나이트 스쿼드 시바와 함께 같이 비교를 해보도록 합시다. 확실히 외장이 전반적으로 심플합니다. 어깨도 그렇고요, 다리도 그렇고요. 특히나 다리는 좀 많이 심플하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기도 하고, 특히나 이 시바 같은 경우는 가슴이 열리는 기믹이 있었잖아요. 이게 있었는데 루드란 없단 말이죠, 이게. 어찌 보면 이제 대장기의 특권이라고 해야 될 것 같죠, 이거는 완전히. 그리고 머리의 생김새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확실히 시바 쪽이 좀 더 대장기스럽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생각보다 차이가 크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나마 프라모델로 살펴봤을 때는 이제 관절만 같이 호환을 한다라는 느낌이 좀 있고, 그나마 백팩 정도? 백팩이 방금 얘기했듯이 요 중간에 있는 작은 날개가 있다 없다만 빼면은 백팩은 같은 파츠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티커가 사용되는 부위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어둠에 떨어지게 했었던 라이징 프리덤과 같이 비교를 해보면은 시바 때도 느꼈지만은 은근히 이제 라이징 프리덤 키가 좀 작다라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아니면은 블랙나이트 스쿼드 쪽이 이제 덩치가 많이 크다던가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확실히 이렇게 봤을 때는 상상 이상으로 키 차이가 좀 크다? 다시 한 번 더 느껴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머리부터 보면은 아까 일단 스티커 얘기부터 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2번 스티커를 부착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왼쪽 눈은 직선으로, 약간 이제 상대방 조준할 때 이렇게 붉은색 선으로 연결될 때 있죠. 그때 느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른쪽은 제대로 빨간색 점이고요, 왼쪽은 직선으로 된 눈입니다. 원래라면은 이렇게 1번 스티커를 부착하는 게 보통일 것 같긴 해요. 왼쪽 눈은 이렇게 약간 윙크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요게 좀 너무 해맑아 보인다? 이런 느낌이 좀 있어서 이걸 붙인 건데, 직선을 붙인 건데 잘한 것 같아요. 예. 그 외에는 진짜 그 블랙나이트라는 이름에 걸맞게 기사의 투구를 쓰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고, 위협적인 뿔과 양옆에 뿔 그리고 뒤에도 뿔이 하나 있더라고요. 요거까지는 몰랐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뿔도 3개나 있고, 그리고 보이는 모든 컬러가 기본 분할입니다. 이 눈 스티커 빼고는 머리에 스티커 쓰는 데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지금 회색깔 라인도 그렇고 검은 색깔의 투구 그리고 이마에 라이트 그린 컬러까지도 다 분할로 되어 있어요. 즉 작은 부분인데도 아주 얇지만 되게 분할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몸통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중앙에 진한 초록색 파츠가 들어가는데, 요게 이제 다른 컬러랑은 바리에이션 될 땐 여기가 달라지겠죠. 뭐 어깨나 나머지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몸통은 기본 검은색 처리가 되어 있고요. 허리 쪽에 회색 파츠가 들어가는 형태입니다. 요 허리 자체도 블랙나이트 스쿼드 시바랑 뭐 큰 차이는 없는 것 같다라는 느낌. 근데 이제 흉부나 이런 데 디자인적으로 차이가 좀 많이 난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디테일 자체는 좀 심플합니다. 얘가 이제 굴곡이 많아요. 각이 되게 많이 져 있는 형태기는 한데, 이제 정작 디테일은 딱 이렇게 두 줄, 딱 이렇게 끝이라는 느낌도 좀 있어요. 대신에 이제 조형 자체는 굉장히 잘 나왔다. 각이 많이 져 있는데 그 각이 되게 잘 살아있다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백팩은 기존에 이제 블랙나이트 스쿼드 시바에서 만들었던 백팩과 동일한 백팩인데, 요 양옆으로 마개가 추가됐어요. 추가라기보다는 작은 날개 파츠가 이렇게 바뀌었죠. 이 마개를 이렇게 빼내고 중참도 수납 조인트를 여기다가 이렇게 껴줄 수 있어요. 이 부분이 3mm 규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원하는 대로 또 커스터마이징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느낌도 있고요. 그래서 스티커를 사용하는 부분도 똑같습니다. 요 끝자락의 이 회색 부분 그리고 그 위에 초록 색깔 라인, 이렇게 2군데 총 4군데가 스티커를 활용을 하고 있죠. 가운데 있는 초록색은 파츠 분할로 되어 있고 색깔 자체도 깔끔하게 잘 나왔고요. 그래서 결합 방식도 같습니다. 이렇게 백팩을 떼어내면은 큰 구멍이 하나 있는데, 이것마저 떼어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HG 공통 규격에 딱 구멍 2개 뚫린 3mm 규격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블랙나이트 스쿼드들은 다 요 추가 어댑터를 이용을 해서 백팩을 낀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팔 부분으로 갑시다. 어깨 자체도 진한 검은색의 외장과
그리고 회색깔의 안쪽 파츠, 그리고 중간에는 초록색깔 파츠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바리에이션 나올 때 이 부분이 또 파츠가 컬러가 바뀌겠죠. 기본적으로 디테일은 되게 심플한 편이고요. 깔끔한 형태입니다. 오히려 그 밑으로 가서 이제 팔뚝으로 가면은 좀 더 패널 라인이 생기는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 관절 파츠의 외형 자체는 시바떼랑 같은 걸 쓰고 있기 때문에 디테일이 좀 들어가 있다는 것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팔의 하박 부분이 이게 시바랑은 많이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일단 손목에 스파이크가 박혀 있어요. 바깥쪽엔 없고 앞뒤랑 안쪽으로 이렇게 스파이크가 3개 달려있기도 하고, 그리고 추가적인 외장이 없고 이 동그랗게 튀어나온 부분을 통해서 이제 쉴드를 마운트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손 자체도 시바랑 같은 손을 사용을 하고 있죠. 대신에 손등 파츠가 디테일이 다르더라고요. 시바는 되게 전형적이고 심플한 형태인데 오히려 루드라가 디테일이 더 들어가 있어요. 패널 라인이 아래쪽에서 더 들어가 있는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의 차이는 좀 의외였어요. 그리고 골반 부분, 여기도 이제 확실히 대장기인 시바랑은 많이 다른 부분인데, 일단은 각자의 컬러에 맞춘 라인이 들어가죠. 심지어 뒤에까지 다 파츠 분할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 다 이제 끝 라인 다 초록색으로 되어 있고요. 징 박힌 것 같은 디테일도 심플하지만 많이 들어가 있진 않지만 잘 들어가 있기도 하고, 사이드 스커트는 안쪽에 이렇게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형태입니다. 안쪽에. 잘 안 보이는 부분이긴 한데, 그리고 이제 전면부 같은 경우도 징 박힌 디테일이 좀 들어가고, 그 외에도 디테일이 약간씩만 더 들어가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 골반의 요 앞부분도 이 회색깔부터 해가지고 다 파츠 분할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파츠가 3개나 들어간다. 되게 의외로 분할을 되게 잘해줬다라는 느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다리 쪽으로 가면은 허벅지 바깥쪽에 큰 스티커 쓰던 거, 이거 시바 때도 있었잖아요. 동일한 형태로 스티커를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회색깔 라인이 겉부분에 들어가는 형태고요. 그리고 관절 파츠 자체는 역시 시바랑 같은 걸 사용을 하고 색깔만 다르죠. 그리고 무릎은 되게 투박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엄청 투박하고 추가적인 디테일 없이 되게 심플한 형태고, 정강이도 마찬가지. 진짜 뭔가 이렇다 할 거 없이 되게 심플한 디자인이라서 되게 의외다라는 생각도 좀 하기도 했고요. 종아리로 가면 그나마 이 스러스터? 시바보다도 좀 더 큰 형태로, 큼지막한 형태로 위아래로 스러스터가 들어가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발 부분, 대망의 발. 이게 시바 때도 그랬는데 루드라도 마찬가지로 이 발꿈치 뒤쪽의 회색, 여기 스티커 쓰고요. 발꿈치 안쪽, 여기 또 색 채우기 위한 또 검은 색깔 스티커를 쓰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발등 부분에 요 작은 부분 징 2개, 좌우로 해서 이렇게 2개를 또 스티커를 씁니다. 그래서 다리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스티커는 확실히 블랙나이트 스쿼드 시바보다는 적습니다. 그 회색깔 포인트들이 뭐 끝자락에 이렇게 2개 들어가는 게 전부니까요. 자, 그럼 가동도 살펴봐야겠죠. 일단 가동은 뭐 사실 관절 자체를 다 시바랑 공유하기 때문에 뭐 크게 차이가 있겠어? 라는 생각은 있어요. 일단 목 부분 보면은 기본적으로 앞뒤 가동, 축관절 존재하고 위에 볼관절이 있어요. 그래서 숙이는 거는 꽤 나쁘지 않은데, 근데 위로 드는 게 좀 아쉽더라고요. 약간 뭐 근데 시바도 비슷했나? 라는 느낌이기도 하고, 고개 돌리는 거는 의외로 크게 불편 없이 돌릴 수 있습니다. 의외로 굉장히 가동이 좋은 편이고요. 그리고 어깨 자체도 기본적으로는 볼관절을 활용하고 있고, 그리고 어깨를 앞으로 쭉 뺄 수가 있죠. 빼면서 관절이 앞으로 쭉 나오면서 팔을 앞으로 모은다 그러면은 거의 뭐 크로스까지 가능한 수준까지 앞으로 뽑히기도 하고, 물론 이제 어깨 상하 가동 이렇게 존재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깨 외장은 별도로 상하 가동, 팔도 그대로 옆으로 들어줄 수 있어요. 근데 좀 드는 게 좀 더 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조금 들어요. 90도 조금 못 미치게 들거든요. 그리고 팔꿈치야 뭐 이중 관절로 아주 크게 굽혀지는 거 당연한 것 같고, 그리고 허리, 허리 중요하죠. 그래서 허리 돌아가는 거 꽤 많이 돌아갑니다. 좌우 회전, 기본 축관절인데 많이 돌아가는 편이고, 이 축관절을 통해서 이제 막 이렇게 스윙도 해줄 수 있고, 그리고 흉부에서도 당연히 스윙을 해주기도 하고, 흉부가 숙여지기도 하고요. 허리 부분에 숙여지고, 볼관절에도 이 축관절이 있어서 이렇게 앞뒤 가동을 했었죠. 이렇게 허리 자체가 뒤로 후퇴했다가 앞으로 전진했다가 이런 식으로 축관절과 볼관절의 콜라보 덕분에 허리 숙이는 게 굉장히 많이 숙여졌었다. 이런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뒤로 드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스커트 전면부가 거의 뭐 크게 들어집니다. 앞으로 크게 들어져서 방해 안 할 것 같고, 사이드 스커트는 옆으로 드는 건 좀 약한 편이긴 한데 이렇게 뒤로 좀 꺾어주면은 공간 확보가 많이 돼요. 그래서 다리 옆으로 드는 부분 이제 편안하게 이렇게 해서 들어줄 수가 있기도 한데, 90도까지 드는 건 조금 무리 있는 것 같고, 다리 앞으로 드는 부분은 그래도 꽤나 많이 들어지는, 90도 아주 약간 못 미치게끔 들어주는 것 같긴 하네요. 무릎으로 이중관절로 해서 아주 큼지막하게 굽혀지는 이런 무릎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라고 한다면 종아리에 있는 요 외장 부분이 요 뒤쪽 스커트에 이렇게 닿는다. 그래서 다리 살짝 벌려야 좀 완전히 굽히는 게 가능하긴 하다. 요런 거. 그리고 발목은 기본 볼관절로 뭐 좌우 회전 아니면 안쪽으로 꺾고 이런 거 다 해줄 수 있는데, 위에 축관절이 있어서 발목을 앞뒤 가동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근데 공간 자체가 매우 좁아서요, 약간 좀 이제 많이 움직인다는 느낌은 아니에요. 대신에 이제 발바닥이 접히기 때문에 발목을 뻗은 것 같은 느낌 줄 땐 요걸 쓰면 되겠죠. 그리고 무릎 꿇기 불가능한 건 아닌데, 아무래도 다리가 더 많이 들어진다라는 느낌은 아니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약간 좀 이제 어느 정도 각도를 줘야, 허리도 많이 꺾고 해야 좀 더 편안한 무릎 꿇기 자세가 나오더라고요. 이 안으로 더 무릎을 굽히기가 좀 부담스러운 그런 느낌이 있어요. 좀 더 멋있게 굽히려면 이 정도까지가 한계가 아닐까 싶네요. 자, 그러면은 백팩에다가 중참도 이렇게 수납을 해주고, 실드도 팔뚝에다가 그대로 핀 이용해서 그대로 껴주면 되고요. 볼관절 이용해서 어깨 안 닿게 간섭 없게 각도를 조절해주고, 라이플도 그대로 손에 쥐고요. 근데 라이플 손에 쥘 때 이 스파이크가 라이플과 간섭이 생겨요. 그래서 손 끝까지 밀어 넣는 게 좀 힘들더라고요. 하려면 좀 이렇게 손목을 꺾은 다음에 해줘야 가능하다라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완전 보장 상태로 딱 세워봤습니다. 역시 시드 액션 시스템 덕분인지 허리 라인도 잘 잡히고, 특히나 디자인들이 발끝으로 갈수록 뾰족해지는 형태다 보니까 이 세웠을 때의 느낌? 이게 굉장히 좀 일러스트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한다. 요게 좀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조금은 들어봅니다. 그래서 빔 망토도 껴봐야겠죠? 장착 방법은 이제 시바떼랑 같습니다. 백팩을 빼고 매뉴얼대로 조립했으면은 이 안쪽 파츠가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양쪽 다 이렇게 양쪽을 떼주고, 여기다가 요 광택이 있는 부분이 바깥을 보게끔 해서 안쪽에다가 배치하고 파츠 재조립.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백팩 장착. 역시 블랙나이트 애들은 다 빔망토가 있어야 완성이구나, 요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게 없을 때 되게 심심했거든요. 알게 모르게 심심했어요. 알게 모르게. 이게 애가 이제 팔도 좀 두께가 얇고 허리도 좀 얇고 하다 보니까 앞에서 봤을 때, 정면에서 봤을 때 좀 빈 공간이 보인다? 라는 거를 이제 망토가 채워준다는 느낌이어가지고, 역시 망토가 있어야 완전체네요, 얘는. 뒤에서 봤을 때는 이제 빔이 약간 빛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다가 이제 빛 반사가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죠. 자, 그리고 드디어 작전 발동이다 했을 때 그때 구도로 한번 놓아봤습니다. 이제 나머지 부분에도 나머지 블랙나이트 스쿼드 루드라들이 이제 와야 될 텐데요. 빨리 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백팩에 있던 대모빌 슈트 중참도 요 조인트 자체에 관절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관절의 가동을 쭉 시켜주면은 이렇게 손잡이 자체를 상당히 앞으로, 어깨보다 앞으로 가지고 오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에서도 이렇게 나왔죠. 이제 오른손으로 들고 있는데 반대쪽으로 수납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도 했죠. 그리고 작전 발동하고 나서 이제 키라 야마토에게 날아가면서 딱 한마디 하죠. 어둠에 떨어져라, 키라 야마토! 그 이후에 키라가 공격받자 이거 뭐하는 짓이야? 라고 했더니 이제 여기서 한마디 나오죠. 뭐하는 거냐고? 주변을 한번 보시지. 완전히 키라 자체를 나락으로 보내버리는 장면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드 시리즈의 기초적인 라이플 액션 한번 취해봤고요. 기본적으로 블랙나이트 스쿼드 시바는 라이플이 없었기 때문에 요렇게 블랙나이트의 라이플 액션 보는 것도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실드로 공격을 막는 포즈도 한번 취해봤고요. 약간 시드 스타일이죠. 이렇게 막고 왠지 그 연기를 뚫고 나가서 라이플 액션을 취해야 할 것 같은. 그리고 편손만 없을 뿐이지 오른손으로 이제 칼자루를 쥐는 게 되더라고요.
약간 이제 백팩을 살짝 각도도 틀어주기는 했지만 의외로 손잡이 쪽에 제대로 닿아요. 가동이 좋긴 좋구나. 특히나 어깨 관절이 열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완전히 옆으로 넘어가가지고. 그리고 대모빌 슈트 중참도를 뽑아 든 포즈. 딱 이제 왼쪽 백팩에서 꺼내 들어서 빔을 딱 전개하면서 포즈 취하는 약간 그걸 따라해보기는 했어요. 키라가 스트라이크 루즈 오토리 탔을 때 우주 올라갔을 때 뽑아드는 그런 느낌 한번 포즈를 따라해봤고요. 그리고 나름 뭐 좀 사이즈 큰 검인데 그 포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자검법 바로 한번 해봤습니다. 손목 각도 제약이 좀 있어가지고 약간 이제 포즈 잡는 게 좀 불편하긴 했는데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더라고요. 제대로 손목도 양쪽 다 끼고 손에 쥘 수가 있었어요. 뭐 그게 아니라 한 손으로도 충분히 비슷한 구도를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포즈를 취하는 것도 괜찮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포즈를 좀 취해줄 수 있어요. 근데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빔 라이프를 수납한 채로 다리 옆으로 벌리려면 이제 사이드 스쿼트를 뒤로 돌리라고 아까 알려드렸는데 그렇게 하니까 라이플이랑 스커트랑 좀 간섭이 생겨요. 그래서 라이플을 꽉 끼우면은 스커트 고정성이 떨어지게 되고요. 좀 무리해서 움직였을 때 이야기이긴 한데 반대로 이제 스커트를 완전히 제끼고 라이플을 끼우면은 라이플 고정성이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완전히 고정된 게 아닌 느낌이죠.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다리 쭉쭉 벌리고 싶으면 이렇게까지는 좀 이제 극한으로 좀 움직여 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거 말고는 팔을 옆으로 좀 더 크게 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느낌도 있어요. 이 포즈도 어깨가 지금 완전히 90도로 이렇게 벌어진 게 아니다 보니까 약간 좀 이제 아쉽다라는 느낌이 살짝 들긴 하거든요. 뭐 그런 것만 좀 아쉽지 전반적으로 포즈 잡혔을 때 뭐 그런 부분은 뭐 스타일도 좋고 얘가 실루엣이 전반적으로 날카로우니까 아주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나머지 애들 다 모였을 때 이제 한꺼번에 놨을 때가 아주 기대가 커요. 개인적으로는.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재룡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빠바시.